우리는 가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버겁고 관계가 피곤해질 때 조용히 혼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꿈꾼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방 안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천천히 스며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찾는다.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든다.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인다. 결국 우리는 다시 혼자를 원하게 된다. 이렇게 혼자가 되고 싶다가도 외로워지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가도 다시 혼자를 찾는 이 반복 속에서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긴다. 왜 나는 이토록 흔들릴까? 왜 어느 쪽에서도 편안해지지 못할까 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이 감정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혼자를 견디는 법도 함께하는 법도 완전히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 모순 속에 서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혼자이지도 함께이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비슷하게 말한다. 외롭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다. 누군가가 그리운 마음일 수도 있고 잠시 혼자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상실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한 단어로 묶어버린다.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은 휴식이 필요했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는데 혼자 버텨보려 한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어긋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만 그 사람에게서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대한다. 기대는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시 닫히고 우리는 또 혼자가 된다. 그리고 다시 외로워진다. 이 반복은 우리의 성격 때문도 약함 때문도 아니다. 단지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의 나는 외로운 걸까? 아니면 지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걸까? 이 질문을 건너뛰면 우리는 늘 엇나간 선택을 하게 된다.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다. 함께 있음이 곧 안정도 아니다.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움직일 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고립된다. 이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한다. 너무 멀면 차가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힌다. 우리는 종종 이 거리를 극단적으로 오간다. 혼자가 외로울까 봐 한꺼번에 마음을 열어버리고 상처를 받으면 다시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 그 사이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함께 있다는 것은 늘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매일 연락하고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항상 이해해 주어야만 가까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는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나도 모르게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거리를 두는 것이 곧 차갑다는 의미도 아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거리 덕분에 관계가 오래 숨을 쉰다.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감정이 한 발 물러서야 비로소 또렷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조절하는 힘이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감각.
이 감각이 부족하면 우리는 늘 극단으로 흐른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과하게 다가가고 상처를 피하려다 완전히 고립된다. 적당한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간격이다. 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함께하지도 않는 그 지점. 그 중간 어딘가에서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문득 외로워질 때가 있다. 대화는 이어지고 웃음도 오가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선명하고 더 깊게 남는다. 우리는 흔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락처는 가득하고 메시지는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연결과 친밀함은 다르다. 서로의 하루를 알고 있다는 것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말은 오가지만 감정은 오가지 않을 때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립된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깊어질 공간이 없다는 데 있다. 가볍게 웃고 흘려보내는 관계 속에서는 진짜 감정이 머물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를 선택한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는 혼자서 외로운 편이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적어도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이유가 분명하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더 아프다. 사람을 만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해받지 못한 채 이어지는 관계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 이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깊이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관계에서는 여전히 서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사람 사이에서는 쉽게 흔들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관계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줄어들고 마음껏 부딪히며 어울리던 공간도 사라졌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조금씩 배우는 것인데 그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앞에서 순진해진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한 번의 상처로도 깊이 실망한다. 상대도 나처럼 서툴다는 사실을 잊은 채 관계가 어긋나면 곧바로 자신이나 타인을 탓한다. 이런 미숙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연습하지 못했을 뿐이다. 넘어지며 배우지 못한 자전거처럼 관계 역시 처음부터 능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운지, 왜 나는 늘 어색한지 묻는다. 관계에는 정답이 없다. 대신 시행착오가 있다. 말이 과했을 수도 있고 침묵이 길었을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이 경험이 되어 다음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두려워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다. 서툰 마음으로 부딪히고 흔들리며 조금씩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늦게나마 관계의 언어를 익혀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다들 외롭다고, 이게 시대의 분위기라고.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할 현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 외로움이 흔해질수록 우리는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외로운지 무엇이 부족한지 묻기보다 그저 참고 넘기려 한다. 다들 그렇다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마음속 불편함을 무뎌지게 만든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무뎌진 상태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어떤 날은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또 어떤 날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무리하게 관계에 매달린다. 혼자와 함께 사이를 오가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외로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해결도 엇나간다.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채워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방향을 잃은 움직임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기 전에 이해되어야 할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왜 내가 이토록 흔들리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함께만 있어야 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보면 이 특성이 더 분명해진다. 어떤 존재는 집단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어떤 존재는 철저히 혼자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다.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의식하고 스스로를 분리해 인식할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이 의식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사실을 너무도 또렷하게 알기 때문이다.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혼자인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다는 감각을 느낀다. 이 감각이 외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 자신으로 서 있으려는 마음이 동시에 움직일 때 그 사이에서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태어난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적처럼 대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다움의 증거에 가깝다. 혼자서도 존재하고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양쪽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긴장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힘든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온다. 혼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나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걸까? 이렇게 외로움은 어느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바뀐다. 이때 마음은 빠르게 한 방향으로 기운다. 지금의 고요를 휴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버려졌다는 증거처럼 해석한다. 단순한 사실과 생각이 뒤섞이며 혼자 있다는 상태는 곧 나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 의심은 마음을 더 깊이 가라앉힌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진다. 혹시 또 외면당하지 않을까,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피하게 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힘이다. 지금의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간이 곧 나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향한 잔인한 해석을 멈추는 것이다. 고요한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평가 대신 관찰로 바라보는 연습. 그 작은 전환이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든다.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는 순간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다.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과라도 마음이 닿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린다. 그 연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먼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감각이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이기 때문에 곁에 있어준다는 느낌. 이 감각은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준다.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관계는 시작된다. 그 다음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헤아려주는 경험.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관심과 배려도 빠질 수 없다. 단순히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신호. 괜찮은지 묻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일회적인 위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신뢰. 그 지속성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깔렸다가 또다시 스며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좋은 관계는 우연히 완성되지 않는다. 연락을 이어가고 마음을 확인하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며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가꾸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쉽게 메말라 버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혼자일 때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일 때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 그 균형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연습할수록 분명해진다. 결국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면서 누군가와 연결될 때 더 단단해지는 존재다. 혼자이지도 함께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덜 외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완벽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떤 날은 혼자가 편안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사람이 그리워진다.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흔들리고 예전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또 외로울까? 왜 아직도 서툴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흔들림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혼자 있고 싶어지는 마음도 누군가를 찾게 되는 마음도 모두 살아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관계를 원하며 여전히 연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함께 이듬의 피로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 정직함 위에서 관계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덜 불안해진다. 삶은 끝없는 연습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연습.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춰서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 혼자이지도 함께이지도 못한 존재로. 하지만 바로 그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 덕분에 내일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